네, 2교시 보시면 2교시도 소프트웨어 공학, DB, 그다음에 보안 이쪽 중심으로 통계 알고리즘 하나 나왔고요. 하나 나왔는데 보시면 이제 뭐 전자정보 평가 개념과 평가 지수의 종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애매하죠. 이제 지난 회차에 나왔던 뭐 전정보 UI, UX 뭐 7대 원칙 이런 것처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거의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중단 배포, 무중단 배포, 리버스 프록시, 로드 밸런스, 무중단 배포의 종류. 이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저희 모의고사에 보면은 이제 쿠버네티스는 아니면은 이제 무중단 배포, 배포의 패턴, 전략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었는데 그거에 약간 그 조합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문제 잘 읽어보시면 출제자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리버스 프록시나 로드 밸런스 등을 사용한 무중단 배포를 작성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중단 배포는 누구도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하셨으면은 좋은 거 나왔을 것 같고 데이터베이스 튜닝 이거 이제 대부분 다 또 준비를 하시죠. 준비를 하나 한동안 또 안 나왔기 때문에 기억 저편에 있는 이런 투피. 그래서 튜닝의 개념과 목적, 튜닝 기법, 힌트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부분들은 그 주간기술 동향에도 나왔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 그 최근 회차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연합학습이라든지 이렇게 기존에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AI에서 중앙 집중형 AI에서 이제 분산형 AI로 되는 과정 중에 이제 기술들 온디바이스 AI는 조금 비슷하게 나오는 게 이제 또 엣지 AI 이렇게 해서 분산해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AI 이 기술 기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가 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전사 확보 조치 기준이 있죠. 그래서 안전사 확보 조치 기준 근데 사실 거기 있는 것들이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그 ISMS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비교해 보시면 사실 거의 비슷비슷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사하게끔 해서 그렇게끔 이제 보이고 작성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조직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정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만 바꾸시고 작성해 주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점수가 나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건 통제 보안모델도 굉장히 올드한 토픽이죠. 그래서 BLP 모델, 비바 모델을 굉장히 익숙하게 작성하실 것 같고 클라우드니스는 이제 정보보호 접근 통제 보안 모델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결성 모델이다 이 정도 수준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조금 뎁스 있게 키워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좋은 점수를 받으실 것 같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그냥 좀 무난하게 점수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설명 좀 더 하겠습니다. 이 전자정보 평가 지수 발전 지수가 뭐냐? 이제 유엔에 소속되어 있는 한 193개 그 회원국을 대상으로 얼마나 이 국가가 IT화, ICT화가 잘 되어 있는지 그런 평가한 지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맨날 어디서 1등했다, 어디서 1등했다라는 게 대부분 다 요 평가입니다. 보시면 전자정보 발전 지수 문제에서 이제 그걸 물어봤죠. 발전 지수 내부에 보면은 온라인 서비스 지수, 정보통신 인프라 지수, 인적 자본 지수. 그래서 온라인 서비스는 공공 시스템들, 뭐 민원24나 아니면 뭐 국세청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전산화되어 있냐. 정보통신 인프라는 망을 얼마나 잘 깔았냐.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 정보통신 인프라 지수가 압도적인 게 PC방이 너무 많아갖고 또 기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적 자본 지수 같은 경우는 이 ICT 인프라를 만들어놨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이거 잘 활용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한 지표입니다. 그다음에 뭐 온라인의 정보 제공 정책 참여 얼마나 잘하고 있냐. 한마디로 얼마나 다 이 ICT 기술이 많이 활용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의 그 강국이 그 뭐 에스파냐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이 지수가 높아요. 또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평가 결과 바탕으로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앞으로 발전방은 어떤지를 평가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단 배포, 무중단 배포, 로드 밸런스, 리버스 프록시 이런 문제 나왔는데 중단 배포 같은 경우는 인스턴스가 하나씩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내리면은 필연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돼야 되는. 근데 어느 고객들이 그런 걸 원하나요? 대부분 다 이중화를 하고 고가형성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로드 밸런싱과 리버스 프록시를 활용한 무중단 배포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건데 엔진엑스를 많이 최근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엔진엑스를 소프트웨어 로드 밸런서로도 사용을 하고 리버스 프록시 같은 경우는 뒷단에 있는 서버를 감춰주잖아요. 그래서 트래픽도 제어를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배포 전략은 모의고사 때 많이 나왔죠. 뭐 롤링 업데이트, 카나리 배포, 블루베리 디플로이먼트 이런 것들을 모두 제시를 했으면은 굉장히 좋은 점수. 마지막에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그 무중단 배포 아키텍처도 함께 제시를 하셨으면은 되게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실무적인 문제였고요. 이런 문제도 최근에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튜닝. 데이터베이스 튜닝도 거의 2음 정도로 많이 좀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분석인 평가,
그다음에 설계 튜닝, DBMS 튜닝, 뭐 운영체 튜닝 이런 식으로 그 전체적으로 이 튜닝들 가져감에 있어서 이제 그 지표들, 그다음에 어떻게 기법들,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림 보시면 이제 매트릭이 수집이 돼서 뭐 코드랑 대체를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사전 보고서를 돌려보고 시나리오 기반의 성능 최적화, 마지막 최적화 스크립트 돌리고 다시 매트릭 뽑아서 평가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한정된 자원으로 최적의 성능을 내는 게 튜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그 튜닝을 쭉 설명을 하다가 설계 튜닝을 언급을 했어요. 설계 튜닝 뭐가 있냐? 그래서 반정교합. 대부분 정교화는 테이블을 쪼개는 작업이잖아요. 반정교화는 통합하는 작업들이 많고 뭐 통계 테이블을 만든다거나 이 성능을 위해서 데이터에 대한 중복을 일부 또 허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정교화 식별자, 인덱스 전략, 뭐 분포도가 15% 넘지 않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적절한 데이터 타입들, 롱 타입이나 스트링 타입 이런 것들 정하는 작업이 튜닝의 가장 기초적이 되겠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계 튜닝이랑 이제 만약에 설계 튜닝으로 얘기했으면 이제 설관시 관점으로 해서 설계, 그다음에 관리 시스템 DBMS, 그다음에 C퀄 요 세 가지 관점으로 하드웨어 묶어서 하기도 하고. 근데 그 관점은 아니긴 했는데 설계 튜닝 기법을 물어보고 힌트를 물어봤기 때문에 1단락에서는 적어도 설계, 그다음에 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C퀄 요 세 가지 흐름을 보여주시고 설계 튜닝 기법을 물어본 거니까 놔두시고 그다음에 그 C퀄에서 이제 힌트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C퀄에서 힌트에 대한 부분들을 1단락에서 아 이게 이 부분 나오는구나 라는 부분들에서 그 흐름도를 보여주시고 나중에 힌트까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그 조인 같은 것들 공부를 하셨으면 저희 뭐냐 네스티드 루프 조인이라든지 소트머리 조인, 이 해시에 대한 조인을 걸 때 보통 예제 쿼리로 쓰는 게 힌트를 쓰게 되거든요. 왜냐면 옵티마이저를 안 태우고 그 이걸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걸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힌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또 옵티마이저에 대한 거기랑 부분도 연결이 됩니다. 이제 분명히 이제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또 이제 내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를 보시면은 아 이제 그것도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도 약간 옛날 분이 오신 것 같아요. 옛날 분이 오신 것 같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간단하게 이제 가장 쉽게 보이는 그림을 보여드리자면은 기존에는 이제 디바이스에 요청을 하게 되면 실제 분석을 할 수 있는 자원 자체가 클라우드 중앙 집중한 형태로 이제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온디바이스는 그 자체에서 바로 수행해서 제공을 해줄 수 있다. 여기서 나오시는 특징이 먼저 1달러에서 표시 그 2달러이나 1달러의 표현이 돼주셔야 되고 보통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보안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디바이스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뭐 경량화라든지 아니면 뭐 분산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 디바이스에 대한 어떤 특성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고 그러니까 디바이스에서 바로 봤기 때문에 우리는 보안에 대한 부분이랑 그다음에 저지연 특성 이런 부분들 이제 그런 특성들을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 포함된 그런 특성들로 시작을 해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은 이 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제 주기둥에 출제가 되었고 거기 해봤자 근데 뭐 뉴로픽치라든지 이런 MPU라든지 뭐 이런 우리 신경망이 포함이 되어 있는 칩이 저 디바이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드웨어가 표현이 되어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경량에 대한 부분들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경량 AI 모델이나 수상공 필터 변경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량화 기술. 근데 우리가 비단 아는 게 사실 저거까지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량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AI 쪽에서 경량 쪽에 대한 키워드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델을 그냥 가져다가 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전이학습 이런 것들도 사실 경량 쪽에 붙여서 넣자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 이제 경량 기술들 들어가도 전혀 문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온디바이스 AI 시사점인데 이 시사점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특징에서 뭐 보안성, 개인정보 보호, 왜냐하면 개인정보가 클라우드까지 안 올라가도 되거든요. 디바이스에서만 해도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들, 저지연성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해서 발생할 수 있는 미래들 뭐 자유주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산업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래 형태를 제시를 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 것이다. 이런 형태로 시사점이 작성이 되면은 글이 조금 연결되는 형태로 읽혀질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앞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기술을 작성하셨기 때문에 요거 기반으로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로 시사점을 작성을 하시면은 대부분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시사점 작성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정보 안전 확보 조치 기준은 그 개념이랑 정의랑 필요성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였습니다. 아마 근데 보통 이런 문제를 보면은 쫄죠. 저도 굉장히 쫄립니다. 예. 사실 겁나죠. 근데 겁나는데
사실 이런 토픽들도 심화반에서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기준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가이드 정도만 드리고 실제로 이게 왜냐하면 외울 것들이 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그러니까 저희가 ISMS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자주 나오니까 다 외우자 이런데 이런 것들까지 외우자 그러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소개만 하고 말죠. 근데 얘도 어차피 근데 관물기로 나뉘게 되고요. 내부관리 계획이 관물기로 나뉘게 되고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당연히 조직이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들로 시작을 해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관물기 대표적으로 그 기법이죠. 그래서 이 관물기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은 ISMS에서 나오는 내용이랑 크게 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결을 해서 작성을 해주셔도 도움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같은 경우 유형이 나뉘어 있죠. 그 명수랑 그다음에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이 조치 기준 자체가 어디서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데 이게 완화 형태, 그다음에 표준 형태, 강화 형태, 강화 형태 당연히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 프레임워크니까. 부분들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부분들까지 보여주시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접근 통제 보안 모델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안 하신 분이 네, 없죠. 명확하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BLP는 기밀성, 그리고 비반은 무결성. 근데 플러그인 인슨도 무결성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상업의 무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플러그인 인슨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키워드가 비인가제 위반자를 방지를 하고 모든 거래를 사실 계속 기록을 하는 거죠. 다른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정확한 트랜지션, 웰폼드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 웰폼드 트랜지션, 그다음에 직무가 분리되어 있어서 내 직무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옆에 그림에 보이는 CDI라든지 UDI, 그다음에 네. 네, 진행하시죠. 네. 제가 할게요. IVP라든지 PP 요런 그 개념도가 있는데 사용자가 있고 사용자가 이제 그 CDI 보호되어 있는 데이터에 한다면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절차가 필요하겠죠. 이 저 세 가지 특징을 만족을 하기 위해서 저런 내용들 포함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만약에 조금 차별화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만리장성 모델이라든지 이런 거 모델 하나 더 쓰셔서 남들보다 조금 점수가 더 잘 받을 수 있게. 토픽이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매번 다 다르긴 하는데 이게 막 그렇게 중요하게 담아가지는 분들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근데 대부분 다 이제 BLP랑 비바 정도는 다 기억을 잘 하실 것 같은데 플라그인을 대부분 다 무결성 정도로 딱 찍고 넘어가시니까 거기서 좀 근데 대부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모용 인수할게요. 네.